외국인들에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듣자마자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가 낸 문제인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라. 참고로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믿는 가전제품은 무엇일까요? A. 전자레인지, B. 믹서기, C. 선풍기, D. 휴대용 CD 플레이어. 아마 대다수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답은 C. 선풍기다.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속설은 한국 사람들의 오래된 믿음이다. 사실 나도 중학생 때까지는 잘 때 선풍기 트는 게 괜스레 무서워 열대야에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 갑자기 화가 나네. 잘 때 선풍기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던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럼 외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또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린 거지? 유튜브 댓글로 한국이 왜 선풍기 미신에 빠지게 된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세간에 알려진 선풍기 미신의 근거는 이렇다. 창문 닫고 선풍기를 켜면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해 죽는다. 창문 닫고 선풍기를 켜면 저체온증으로 심장마비가 와 죽는다. 창문 닫고 선풍기를 켜면 선풍기 바람에 호흡이 가팔라져 결국 죽는다. 하지만 이는 모두 과학적 타당성을 갖기 힘든 이야기들이다. 선풍기는 물리적으로 공기를 움직이는 장치이지 공기의 화학 성분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선풍기를 켠다고 해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변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켜두면 공기 대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호흡곤란은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불면 실제로 숨이 차기도 하니까.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태풍이 분다고 호흡곤란이 와 쓰러지는 사람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달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호흡곤란이 와야 한다. 저체온증은 선풍기 미신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근거다. 실제로 선풍기를 쐬면 시원해지니까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인간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려면 심부체온이 8도에서 10도 정도 낮아져야 한다. 심부체온은 몸 안의 내장과 근육 등의 온도를 의미한다. 선풍기를 쐬면 시원해지는 건 신체 주변부의 공기 대류가 원활해지거나 땀이 기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말은 선풍기가 피부 온도는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심부체온을 8도에서 10도 이상 낮추긴 어렵다는 뜻이다. 선풍기 미신이 언제부터 또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기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풍기 미신이 확산되는데 기여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선풍기 미신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런 이론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한국 뉴스 미디어들은 관련 보도를 멈추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풍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론 보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 시작은 무려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음은 1927년 7월 31일자 중해일보에 보도된 선풍기병 신기하다는 전기부채의 해, 잘못하면 생명 위험이란 제목의 기사다. 산소 부족, 호흡곤란, 체온 감소. 기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지금의 선풍기 미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과학적 지식이 보편화된 시기가 아니었던 만큼 보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선풍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60, 70년대,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후에도 틀린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은 8, 90년대에도 계속된다. 앞선 기사들의 제목은 각각 선풍기 켠 채 자다 사망, 선풍기를 끄세요, 켜놓고 자다 이딴 질식사이다. 다른 사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턱대고 선풍기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배 떨어진 책임을 까마귀에게 돌린 격이다. 선풍기 미신을 대하는 의학계의 태도 역시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의 1973년 7월 30일자 기사다.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밀폐된 곳에서 선풍기를 켜놓으면 산소결핍증이 오며 방문을 열어놓은 채 오랜 시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체온 조절 기능 마비로 인한 과도한 체온 발산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1999년 8월 10일자 기사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켜놓고 잘 경우 호흡수가 빨라져 산소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의학계 입장이 나온다. 그야말로 선풍기 미신이 얼마나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 언론도 전문가 집단도 모두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셈이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는지는 한 번도 실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문가들은 선풍기 미신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결여된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의 핵심은 주기율표를 외우고 운동법칙을 외우고 이게 아니고요. 과학은 그게 사실이냐 물어보는 게 무제한으로 허용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야지 돼요. 논리적 설득, 이게 과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편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코로나19를 왜 우한 폐렴으로 부르면 안 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